아직 안 나왔던 부분들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쭉 정리해 드렸어요. 뭐 백선이라고 해서 뭐 여기서 뭐 많은 것들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던 내용들이에요. 배우셨던 내용들을 가볍게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은 좀 숙지를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2주에 거쳐 가지고 끝나시게 되죠. 2주에 거쳐서 이제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동영으로 해가지고 또 4주 돌리면 안 되겠나? 그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전부 다 이제 문제를 이제 정리하게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는 지문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마지막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말씀하세요. 뭐 다른 분들, 우리 강의하신 분들을 많이 얘기했을 텐데, 그 강의하시는 분들도 생각이 좀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 사람이 6개 과목을 쭉 강의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 말대로 하게 되는데 그 6개 과목을 다 각각 하게 되죠. 각각 다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들으신 분들은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들으신 분들은 6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도대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는데 맞는 대로 하세요. 맞는 대로 자기 마음에.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두 가지죠. 문제로 정리하느냐, 이론으로 정리하느냐 그 문제인데 사실 아직까지는 문제를 보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실제 시험을 대비를 해가지고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이 어떠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시험은 전부 다 객관식이죠. 그러니까 객관식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제 생각엔 최종적으로 가셨을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시험 보기 직전 2, 3일이라고 그랬어요. 요때는 뭘 가지고 좀 정리하시는 게 좋으냐면 이론이에요, 이론. 요때도 이제 문제 가지고 정리하신다 그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문제가 그대로 옛날 그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 문제집에 있는 게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문제로 정리하셔야지. 다시 한번 보셔가지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시험이 그렇지는 않죠. 뭐 굉장히 많이 변화를 시켜준다고 분명히. 그러니까 배웠던 부분인데 나오긴 나오는데 그 문제에서 나왔던 지문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틀어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를 가지고서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면 그게 머릿속에 잔상에 이제 남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실수를 하고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문제를 계속 다뤄보셔가지고 그 문제에서 이제 틀린 질문들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2, 3일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때는 뭘 가지고 정리하시냐면 이론, 그러니까 이론을 하나씩 보라는 게 아니라 크게 보시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민법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법률행위 그러면 법률행위에서는 이제 목적에서 뭐가 문제되는지, 의사표시에서 뭐가 문제되는지, 대리에서 뭐가 문제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지. 그 뭐 꼼꼼히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고 들어가시면 뭐 큰 무리 없이 우리 시험은 다 60점 이상 다 맞고 합격을 하십니다. 자, 뭐 그렇게 뭐 말씀드리고. 나는 끝까지 문제 가지고 정리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게 본인이 맞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제 경험상, 뭐 저도 뭐 많이 이제 객관식 공부도 해봤고 또 강의도 많이 해봤고 그랬는데 제 경험상은 이제 이게 좀 제일 나은 것 같다 이 얘기죠.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 이제 그 강의 들어가도록 하죠. 자, 100문제인데, 거기에 뭐, 목차는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그 목차 얘기는 말씀드리겠는데, 자, 1번부터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 민법에, 우리 크게 민법은 이제 4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민법 총칙과,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계약법, 그 다음에 민사 특별법이죠. 여기서 이제 40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앞쪽은 당연히 민법 총칙 중에서도 법률 행위 파트겠죠. 자, 법률 행위에서 말 그대로 뼈대만 문제 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1번은 강행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는데 법률행위의 목적 중에 자 이제 법률행위 목적은 크게 목적이 정상이 돼야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되는 거죠. 정상이 되려면 4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목적은 뭐가 돼야 되고 확정, 그 다음에 가능, 그 다음에 적법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 자, 요거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문제는 요것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물론 이 목적에서 뭐 문제는 한 문제에서 2문제가
꾸준히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온 파트는 사회적 타당성 파트예요. 그래서 문제도 이제 그거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그래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으면 이 법률행위는 무효 취소, 무효. 자,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로 선의 제3자에게 전부 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특징이 되는 거고 이 적법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자, 적법인데 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데 그 법은 강행법규고 강행법규 중에서는 그 법이 효력 규정인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단속 규정이 있고 이거 구별해봐라 그런 얘기죠. 효력 규정은 강행법규면서도 요거 위반합니다. 자, 요거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근데 단속 규정은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지만 위반했다 해가지고 그게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법률행위가. 그래서 법 중에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 구별해봐. 옛날에는 이제 요걸 직접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러질 않고 이제 뭘 위반했을 때 무효냐, 무효가 아니냐. 자, 요렇게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결국 이거 단속 규정이냐, 효력 규정이냐 이 얘기죠. 자, 효력 규정은 무효로 보니까 우리가 배운 얘기들 많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의 중개사법에서 중개수수료 규정하는 거 있죠. 그거 위반해서 중개수수료 약정했다. 무효가 되죠. 자, 물론 그 전부 무효는 아니고 뭐 초과 부분만 이런 것들이고.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뭐 토지거래 허가지 여기에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은. 자, 단속 규정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단속 규정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가끔 질문에 나오는 게 무허가 이게 행정법규. 뭔가를 단속하기 위한 거. 무허가 음식점에서 자, 음식 판매행위. 자, 이런 것들은 무효가 아니에요. 무효가 아니죠. 판매행위 자체는. 그 다음에 법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죠. 미등기 전매행위. 요거 금지하는 거. 요거 단속규정이니까 요거 위반했다고 해서 무효가 되지는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한 2년 전에 나왔던 거 구주택법에 똑같아요. 투기나 뭐 탈세 같은 걸 규제하기 위한 법들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뭐냐? 단속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등기, 국민주택, 전매기간 똑같죠? 위반해서 자, 전매한 거,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들이다. 뭐 그렇게 가볍게 정리하시고. 필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요 정도는 이제 다 안다. 그거죠, 이제. 아주 좋은 얘기야, 이게. 옛날에는 딱 돌아서기만 하면서 쓰기 바빴다고. 딱 쓰니까 그래 그렇지 알아. 지금은 그 정도 돼야 돼.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자, 되셨죠? 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1번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은 효력 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 행위는 무효다 그랬는데 자, 1번이 틀렸죠. 네, 우리 판례가 이것은 단속 규정으로 봐요. 중개사가 이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하는 행위인데 그게 그렇게 효력 규정은 아니다. 최근에 판례니까 가볍게 하나 잡으시고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는 규정은 역시 단속 규정으로 그 중간 생략 등기 합의에 관한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죠. 대표적인 단속 규정입니다. 자, 3번 강행 규정에 위반한 자가 이제 이것은 그 강행 규정에 위반한 무효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에 위반했던 뭐했던 무효는 자, 이제 취소하고 이제 뒤에서 비교하겠지만 자, 취소를 해야 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나 취소할 수가 없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 권자만 해. 그러니까 누가 취소권자가 되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선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자기가 무효를 주장할 이득이 있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강행법규를 스스로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 강행법규 위반해서 이 법률행위는 무효다 주장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강행규정 위반에 의한 무효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목적과 관련된 무효들은 전부 다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죠. 자,
기본적으로 추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뭐 강행법규 위반이라든지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법률 행위 다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죠. 잡았고. 자, 5번 강행규정 위반으로 인한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똑같죠. 절대적 무효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건 목적과 관련된 무효구나 이렇게 잡아놓으시라고 그랬어요. 1번이 됩니다. 자, 정답은 없어요. 항상 얘기하듯이 정답 밑에다 다 써주면 그거 보시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다 안 써놨어요. 안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집중하셔가지고 강의를 들으시고, 행여나 딴 생각하다가 못 들으셨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옆에 사람들 알려주지 마 깜짝이야. 잘 들어. 그래, 잘 들어. 잘 들으세요. 자, 2번 들어갑니다. 다음 중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제 사회적 타당성과 관련된 부분들이죠. 자, 이 사회적 타당성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라고 그러는데, 목적 파트에서는 여기 또 세 가지가 있죠. 가장 기본적으로 103조 반사회적 행위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대비해 가지고 무조건 반사회적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례 형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이중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뒤에 뭐 사례 들어가지만 사례 형태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반사회적 행위가 아닐 때하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될 때 그 법률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4조에 뭐가 있냐면 불공정 행위죠. 불공정 법률 행위, 폭리 행위라고도 그러죠. 요건 작년, 재작년 계속 연속해서 2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조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체크를 해드렸고, 자, 요 두 가지 가지고 정리 좀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물론 불공정 행위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그럼 반사회적 행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느 게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그 얘기예요. 그 반사적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상식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오히려 반사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 좀 몇 가지를 잘 정리해 놓고 들어가자 그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2번 이제 비교해 두라는 거죠. 1번은 그냥 부첩관계인데 첩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반사적 행위에 해당되겠죠. 그러면 이 부첩관계 종료는 끝내갔다는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봤으면 그건 반사적 행위가 아닐 텐데, 종료를 무엇으로? 해제 조건으로 해서 첩에게 뭔가 부동산을 증여했다. 자, 이것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종료, 해제를 키워드로 해서, 자, 이것은 이제 반대, 부정의 부정은 긍정으로 생각하셔서 반대 긍정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게 동그라미 2번에 부첩관계를 청산하면서, 거기가 포인트죠. 또 부첩관계를 단절하면서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판례인데, 자, 첩관계를 계속했다가 그걸 청산하면서 끝내면서 그 희생의 배상 내지 장래 생활대책 마련의 의미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자,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남자 참 괜찮다고 그랬어요. 끝내면서 그래도 좀 생활해라 해서 뭔가 주기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부첩관계 나온 거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부부관계는 유지하는 것은 반사회적이 아니죠. 그래서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요게 키워드가 된다고 얘기죠. 그럼 부정행위를 했으면 이건 부부관계를 단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그 부정행위를 뭐 하는 대가로? 용서한다는 얘기니까 부부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고 제한을 붙인 약정,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건 반사적이 아니지. 근데 아무리 부부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혼하지 않는다는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사회적이 되지요. 그것은 개인의 의사를 완전히 강제하는 거기 때문에,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반사회적이 돼요. 자, 그래서 2번, 3번 반사회적이 아니고요. 계속 들어갑니다. 4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된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여기서 키워드는 통상 용인된 수준을 넘는 대가죠. 그러니까 증언 사달라고 하면서 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어떤 대가를 주기로 한 약정은 그건 반사회적이 아니죠. 그 정도는 자기를 위해서 증언 써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 대가를 받기로 했다. 자, 이것은 반사회적이죠.